안녕하세요. 배종만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름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즌이 끝나고 항상 12월, 1월, 2월은 여러분들 낚시를 못 가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뒤적거리면서 장비를 구입하는 시기가 지금 같은 동절기 시즌 장비를 구입을 하시는데, 제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사용하는 장비 혹은 나는 지금 초급자인데 장비를 추천을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름신이 왔을 때 대처하는 자세, 지름신이 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야죠. 사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오늘 장비를 구입할 때는 어떤 점을 보고 구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요. 소리야. 아이 좋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낚싯대 회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낚시를 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웃나라 일본 회사의 제품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 회사의 로드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어떤 로드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고민을 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어떤 회사의 로드가 아니에요. 어떤 회사의 로드.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로드의 프로스텝이기 때문에 아이로드의 로드를 구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의 필드의 여건, 그리고 내가 지금 캐스팅할 수 있는 그런 로드의 길이나 무게, 루어의 허용 범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로드를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복 투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중복 투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낚시를 접할 때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낚싯대를 구입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로드가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본인이 쓰는 로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개인적인 성향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내가 로드를 구입을 하는데, 내가 가는 장소에는 장애물이 정말 많아요. 장애물이 정말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미디움 헤비급 로드를 입문용으로 많이 추천을 하는데, 내가 가는 장소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미디움 헤비급 로드로 제압이 안 됩니다. 제압이 안 되고, 내가 주로 낚시하는 계절이 여름인데, 여름에는 수초나 장애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기 때문에 미디움 헤비 파워로는 제압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첫 로드를 헤비급 로드로 사용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입문용으로는 미디움 헤비급이 맞다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가는 장소, 또한 내가 하는 낚시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루어가 무겁고 굉장히 장애물이 많고 고기들이 큰 놈들이 나오는 장소라면 바로 헤비급 로드를 사용을 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초급자들이 와서 장비 추천을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본인 성향에 가장 맞는, 본인 느낌이 딱 좋은 로드를 고르면 그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6, 그 다음에 7피트, 6.6에서 7피트급 로드를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뭐 가끔씩 7피트가 넘어가는 긴 로드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 입문용으로는 6.6에서 7피트급 로드를 사용을 하시는데, 본인에게 맞는 로드를 구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비율을 참 좋아하는데 어떤 로드를 구입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저는 여러분들께 한 대만 추천을 해드리자면, 운동화 같은 그런 범용 개념. 자, 여러분들 내가 신발을 한 켤레만 사야 돼. 그런데 축구화를 샀습니다. 잔디밭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축구화밖에 없는데 농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마룻바닥에서는 굉장히 미끄러지죠. 뒷목도 땡기고 발도 아프고.
한 켤레밖에 못 사는 그런 상황에서 축구화를 산다면 축구할 때는 좋지만 나머지 운동을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둘이 뭉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로드가 아무래도 초급자분들이 구입을 하실 때 구입을 하시면 다양한 루어를 이용을 해서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험용 개념의 낚싯대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 보험용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들 낚싯대를 구입을 하실 때 조언을 들어보면, 그 낚싯대는 감도가 참 좋더라. 감도가 좋아서 나는 이걸 쓴다. 그런 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낚싯대의 감도라는 건 낚싯대의 빳빳함, 그리고 낚싯대의 길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감도 좋은 낚싯대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하드베이트보다 소프트베이트를 가지고 하는 일반적으로 웜 낚시라고 하죠. 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도 좋은 낚싯대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입질이 톡 하고 들어오는 그 느낌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챔질을 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내는 그런 낚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반대로 나는 던지고 감고 쏘고 감는 하드베이트 낚시를 좋아합니다. 근데 옆에서 추천을 해줄 때 감도 좋은 낚싯대를 추천을 해줍니다. 자, 그 감도라는 건 낚싯대가 단단함, 그리고 낚싯대의 길이, 물론 낚싯대의 어떤 블랭크의 성분도 어느 정도는 비중을 차지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하드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낚싯대의 감도보다는 낚싯대의 휘임새가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도가 아니고 낚싯대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휘어져서 하드베이트의 진동을 극대화시켜주고 고기가 입걸림을 할 때 자연스럽게 흡입이 되도록 팁 자체가 부드러워야 될 거고, 또한 트래블 훅이 달려 있습니다. 하드베이트는 그 트래블 훅에서 베스가 안 틀리게끔 허리가 많이 먹어주는 그런 로드를 구입을 하시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대만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테스트 팁도 물론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로드를 한번 직접 만져보고 너무 빳빳하지 않고 초리대에서 어느 정도는 부드러운 그런 로드를 사용을 하신다라면 소프트베이트는 물론 하드베이트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그런 낚싯대를 구입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낚싯대를 놓고 보면 가격대가 참 다양합니다.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부터 비싸게는 100만원짜리 낚싯대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전자제품처럼 어떤 전자장치가 들어간 그런 어떤 로드라고 하면 가격이 싸고 비싸고 간의 갭이 굉장히 크게 나겠지만,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블랭크, 그리고 블랭크에 붙는 가이드, 그 다음에 릴시트, 그 다음에 전체적인 블랭크의 성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대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낚싯대는, 저는 20만원대 낚싯대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물론, 낚싯대에,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조금 더 좋은, 좀 가벼운, 느낌 좋은, 조금 더 뽀대가 나는 그런 낚싯대를 구입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비용적인 면에서 비싼 로드를 구입하는 것보다 나한테 맞는 적당한 선의 로드를 구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때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한 번도 장비 추천에 대해서 이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개인적인 성향이 가장 강합니다. 저처럼 어느 정도로 팔이 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팔이 짧은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욱 긴 로드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어떤 불편함이 없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굉장히 키가 작으신 분들이 긴 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신장에 맞게 로드를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요즘은 여자분들도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이제 낚싯대를 이제 많이 이제 사서 이제 구입을 하십니다. 일단 디자인도 물론 꼭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로드를 구입을 하실 때는 초보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가이드가 똑바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혹은 에폭시라고 합니다. 가이드가 붙어 있는 부분, 에폭시 부분이 터져 있거나 에폭시가 골고루 균일하게 접착이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량이 있는 로드들은 거의 이제 저가 로드가 많은데, 그런 저가 로드, 최저가 로드는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죠. 가이드가 하나 삐뚤어져 있으면 캐스팅이 잘 안 되고 나중에 그 부분이 계속 터지는 부분이 라인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불편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릴 시트 부분입니다. 파지 부분이죠. 하루 종일 내가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잡았는데 손이 아프다. 손이 아프다면은 낚시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 상황에서 내가 파지를 했을 때 굉장히 파지 부분에서 편안한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로드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릴 그립의 부분입니다. 그립, 손으로 잡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자, 요 부분이 코르크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요것처럼 여기 에바라고 합니다. EVA 에바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도 있는데, 코르크 같은 경우에는 감촉은 정말 좋아요. 감촉은 정말 좋지만 오래 쓰다 보면 변형도 생기고 또 이렇게 말랐다가 젖었다가 말랐다가 젖었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파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깐 처음에 샀을 때는 굉장히 좋은 감촉을 유지하다가 오래 사용을 했을 때는 뭐 파손이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로드의 길이에 대해서 제가 초급자들이 보통 이제 사용을 하시는 길이가 6.6에서 7피트급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가는 장소는 무조건 멀리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던져야 하고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 낚시는 거의 90% 이상이 도보 낚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7피트가 넘어가는 로드를 구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비거리를 이렇게 따지다 보면 비거리는 굉장히 고가의 릴이 만들어낸다라기보다도 로드의 길이가 만들어내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멀리 던지고 싶고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챔질을 하고 싶고 좀 더 굵은 라인을 통해서 강제 집행, 장애물에서 뽑아내고 싶을 그런 낚시를 나는 원한다라고 하시면 처음부터 7피트가 넘어가는 튼튼한 낚싯대를 구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남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미디움급의 로드를 뭐 사야 된다, 초급자들은 미디움 헤비급의 로드를 무조건 사라, 이런 것보다도 주로 내가 가는 필드가, 내가 연중 한 80% 이상 가는 필드의 상황을 보고 거기 상황에 맞게 로드를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유튜브 제 댓글을 보면 뭐 다른 댓글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어떤 릴을 써라, 어떤 로드를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데, 그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좋다라고 하는 로드는 저한테만 좋은 거지,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개개인한테 물어보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나는 별론데 왜 저게 좋다라고 하지? 개인의 성향이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를 구입을 하시고 장비를 선택을 하실 때는 인터넷으로 물론 뭐 구입을 하시는 것도 뭐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난 저거 괜찮을 것 같아, 그런 로드가 있다라면 직접 한번 흔들어 보고 릴을 결합을 한번 해보고 한번 캐스팅을 한번 해보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한번 들어보고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직접 보실 수 있는 오프라인 샵에서 한번 만져보고 사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릴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주로 이제 사용하는 릴이 따로 협찬받는 그런 회사가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저 역시도 제일 처음에는 뭐 최고가의 릴도 사용을 해봤고, 제가 지금 사용한 릴 중에 뭐 비싼 릴도 있습니다. 선물 받는 릴이지만 비싼 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0만 원대 릴도 있는데, 가격, 제가 냉정하게 제가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가격이 비싸게는 뭐 5배, 6배 차이가 나는 그런 릴도 있는데, 크게 느끼는 부분 뭐냐? 바로 무게 정도, 무게 그리고 브레이크의 성능,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가의 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어떤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게 되면 진짜 아까워서 못 쓸 정도로, 아까워서 못 쓰죠. 릴 하나에 70만 원씩 이렇게 하면 뭐 아까워서 못 씁니다. 그런 본인이 이제 사용을 했을 때 부담이 되는 가격선에서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 요즘은 뭐 10만 원 중반대부터 해서
릴이 이렇게 보면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국산 제품도 지금 뭐 굉장히 좋은 릴이 많고, 뭐 수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뭐 10만 원대부터 해서 릴이 굉장히 좋은 릴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릴을 로드에 결합을 하고 나서 릴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딱 타지 릴을 감아 주었을 때 불편함이 없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장구통이 있고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납작한 형태의 릴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릴 중에 본인이 로드를 들고 릴을 감싸 줬을 때 썸바의 위치, 캐스팅을 할 때 썸바를 누르고 캐스팅을 하죠. 썸바의 위치나 핸들의 길이, 그 다음에 라인이 방출되는 시스템, 방식, 그리고 브레이크의 시스템, 뭐 원심 브레이크든 아니면은 마그네틱 브레이크든 브레이크의 방식이 또 본인한테 조금 더 익숙한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맞게 이제 사용을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그런 제품들은 뭐 어떤 릴이든 간에 드랙 성능도 좋고 뭐 베어링도 많이 들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일단 캐스팅은 거의 다 잘 되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릴들은. 그래서 본인 형편에 맞는 그런 가격대의 릴을 선택을 하셔서 낚시를 하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예를 들어서 릴과 로드를 구입을 하는데 어디 쪽에 비중을 더 주는 게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릴 같은 경우에는 처진 줄을 감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드가 입질의 표현, 그리고 캐스팅, 뭐 물론 뭐 릴의 성능도 캐스팅에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지만 로드 쪽에 조금 더 로드의 전체적인 힘새라든지 파워, 길이, 이런 게 우리가 낚시하는데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구입을 하실 때 로드에 조금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본인에 맞는 릴을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이제 장비의 구입 요령에 대해서 제가 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결론이 뭐냐? 결론은 본인이 만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낚시했을 때 가장 편안하게 던질 수 있는 길이, 그리고 내가 낚시하는 장소에서 물고기의 입질을 정확하게 받고 내가 내 손에 쥘 수 있는 로드의 힘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루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라면 그래도 그나마 폭넓게 내가 가지고 있는 루어를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범용성,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나한테 맞는 그런 로드를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니는 비싼 걸 쓰면서 왜 초급자들한테는 본인에 맞는 가성비,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로드를 추천을 하느냐? 물론 로드가 비싸고 릴이 비싸면 그만큼 조금 더 사람이 아주 조금 더 사람이 편한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우리 초급자 여러분들이 로드를 구입을 하실 때 너무 많은 분들한테 조언을 들으면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예산이 30만 원인데 예산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만 더 주면 더 좋은 걸 살 것 같고, 조금만 더 주면 또 더 좋은 걸 살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최고가로 이제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낚시 장비 구입하는데 너무 큰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보다 편한 마음으로 낚시를 하는 게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낚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본인의 형편에 맞게, 그리고 본인이 낚시하는 장소에 맞게, 그리고 본인 스타일에 맞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스피닝 그리고 베이트 두 가지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문을 한다라면 저는 스피닝 하나, 그리고 베이트 로드 하나 내지 두 개, 그래서 한 세 대 정도만 있다라면 한 계절 1년 동안 낚시를 하는데 크게 부족함 없이 낚시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전문화된, 세분화된 그런 로드가 있다라면 조금 더 편리하고,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뭐 하나를 사다 보면 또 다른 게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를 사다 보면 또 다른 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낚시를 하실 때는 본인 형편에 맞고 내가 주로 가는 필드의 상황에 맞는 로드 한 대 정도만 구입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실내 방송을 실내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물론 지금 뭐 필드에 나가도 아직까지 올해는 안 추워서 결빙이 안 된 장소가 많아서 뭐 낚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낚시하는 모습, 사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루어도 어느 정도 한정적이고, 그리고 공략할 수 있는 필드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이런 영상을 찍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조금 더 좋아지고 이제 1월 말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또 2월달, 3월달 다가올 시즌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바티스 컴퍼니 아이로드 프로스텝 배정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